태영호 증언 3층 서기실의 암호. 실세 리용호가 영국 대사로 간 까닭은. 런던으로 나온 그해 11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했다. 방문을 보름 앞둔 11월 중순, 영국 외무성은 리용호 북한 대사에게 극적인 제안을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빈 방문 환영 연회 때 리용호 대사가 참석해줬으면 한다. 한국 대사와 연회장으로 같이 입장해 노 대통령의 영국 방문을 환영하며 박수를 치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면 어떻겠는가. 리용호 대사가 한국 대사 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만으로도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남북한이 남북관계의 주인이라는 이미지를 주는데도 좋을 것이다. 그 무렵 미국은 북한의 선 핵 폐기 후 상응 조치라는 리비아식 핵 해결 방식을 밀어붙이면서 북한 인권법 상정,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등에 관한 군사적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었다. 북한은 핵 동결, 불가침 조약, 경제 지원에 동시 행동을 주장하며 맞대응할 때였다. 리용호 대사는 평양에 이렇게 보고했다. 남조선 대통령을 환영하는 행사에 우리가 참가하면 한반도의 중심이 남조선인 것 같은 인상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남과 북이 6.15 선언에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해 같이 손잡고 나가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준다면 미국 네오콘에게 타격이 될 것 같다.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어떻겠는가. 일주일이 지나 답변이 왔다. 평양에서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다. 아무리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 해도 남조선 대통령 환영 행사에 북한 대사가 참가하는 것은 결국 세계에 남조선 괴뢰들에게 이끌려 다닌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영국 측의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하라. 영국 측에 북한의 입장을 전달했다. 매우 실망하며 아쉬워했다. 북한이 아직 미국의 강경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보였다. 이런 사례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리용호 대사는 합리적인 외교관이다. 그는 2017년 9월 북한 외무성 자격으로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체류하면서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북한이 주장하는 초강경 조치에 대한 질문을 받고 태평양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한국 언론은 물론 로이터 등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리용호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리용호는 실제로 그렇게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다.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책만 읽었다. 실력과 인품을 겸비해 모든 외교관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 근무하면서 한 번도 그가 부하들에게 성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 간혹 부하들을 추궁할 일이 생겨도 직선적으로 말하지 않고 빙빙 둘러서 스스로 알아듣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다. 사실 그를 영국 대사로 파견한 것부터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가 부임한 2003년 8월은 북한이 1차 육자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북한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로는 핵 문제 전문가인 리용호만 한 인물이 없었다. 그럼에도 강석주는 리용호를 영국 대사로 보내고 프랑스어 전문가인 김영일 부상을 육자회담 수석 대표로 앉혔다. 외무성 성원에게도 갑작스럽고 놀랄만한 조치였다. 이것은 북한이 정세 파악을 끝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에서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회의론과 미국을 지지한 토니 블레어 총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제기되고 있었다. 영국의 지원 없이는 미국이 북한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은 확신했다. 북한이 리용호를 영국 대사로 보낸 이유는 명확했다. 영국을 통해 미국의 속셈을 읽는 것과 영국을 이용해 미국의 전쟁 도발을 막는 것이었다. 이것은
리용호뿐만 아니라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가장 큰 사명이기도 했다. 강석주는 영국으로 떠나는 리용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영국을 잘 이용해 몇 년만 시간을 벌어주게. 2, 3년이면 충분하네. 그렇게 해주면 큰일이 또 있을 것이고 그때 다시 불러드리겠네. 강석주가 말하는 큰일은 북한의 1차 핵실험이었다. 또한 그의 말대로 리용호는 핵실험 이후 북한으로 돌아가게 된다. 남조선 괴뢰에게 골프를 배운다고? 김정일의 경로. 런던에 부임해 오니 APTN 본사에서 도와줄 것이 없느냐는 연락이 왔다. 대사관 운영비가 넉넉치 않은 북한 외교관으로서 그런 호의를 마다할 수는 없었다. 대사관에서 쓸 노트북이 몇 대 필요하다고 했더니 흔쾌히 지원해 주었다. APTN 측과의 인연은 내가 탈북하기 전까지 이어졌다. 런던의 라파엘 집에도 자주 놀러 갔다. 라파엘은 홍콩과 평양에서 주로 활동하며 런던에 없을 때가 많았지만 그의 부친이 나를 반겨주었다. 여기에도 사연이 있다. 2003년 3월 런던에서 북한 대사관 개설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다. 한창 대사관 내부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웬 나이든 분이 영국산 고급 위스키를 들고 대사관에 찾아왔다. 내부 공사 중이라 온통 먼지투성이어서 어디 앉을 데도 없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 라파엘의 부친이었다. 평양에 있던 라파엘이 런던의 부친에게 소식을 전하며 위스키 한 병을 들고 가라고 조언했던 모양이다. 몹시 반가웠다. 나는 영국인 부자에게 각각 위스키 한 병씩을 선물 받은 최초의 북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나는 참사 부임 1년 후인 2005년 여름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영국에서 골프를 쳤다. 이렇게 1년 조금 넘게 친 것이 전부다. 내가 망명한 뒤 일부 한국 언론은 태영호 공사가 한국에 올 때 골프채를 가지고 왔다며 영국에서 근무하면서 늘 골프장에 다녔던 골프 마니아라고 보도했다. 사실에 어긋난다. 골프채는 가져오지 않았고 늘 골프장에 다녔던 것도 아니다. 골프 마니아라고 하기에도 민망하다. 아마 2005년 7월 21일자 연합뉴스를 보고 그런 기사를 썼던 것 같다. 연합뉴스 기사를 발췌해 옮겨본다. 제목은 리용호 대사 일행단체로 골프 입문, 전원 왕초보로 기초 레슨에 구슬땀이다. 리용호 대사를 비롯한 주영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이 단체로 골프에 입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7월 21일 런던 교민들에 따르면 리 대사는 2개월 전부터 동료 외교관 4명과 함께 한국 교민이 운영하는 골프 학교에 입학해 구슬땀을 흘리며 골프를 배우고 있다. 런던 외곽 주택가인 일링에 있는 북한 대사관저 및 대사관 청사에 근무하는 북한 외교관은 모두 7명에 불과해 사실상 대사관 전체가 골프에 뛰어든 셈이다. 리 대사 일행이 골프에 입문한 것은 골프 종주국인 영국에서 골프를 모르면 외교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는 현지 사정을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리 대사 일행은 모두 골프가 처음이며 현지 교민 프로골퍼의 지도로 기초교육 및 필드 레슨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대로 나는 이때 처음 골프를 배웠다. 같이 배우자고 제안한 사람이 리용호 대사다. 하루는 그가 골프가 재미도 있고 외교관이라면 꼭 해야 할 운동 같은데 골프를 배울 방도를 찾아보라고 했다. 우선 돈이 문제였다. 골프채만 2,000달러 정도가 필요했고 레슨비와 골프 회원권 구입비를 더하면 제일 싼 가격으로도 총 5,000달러 이상은 있어야 골프를 시작할 수 있었다. 북한 외교관의 재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액수였다. 한참 고민하다가 아미넥스라는 영국 석유개발 회사를 찾아갔다. 당시 이 회사는 북한과 원유 시추 협상을 하고 있었다. 사장인 홀에게 대사를 팔았다.
우리 대사가 골프를 배우려고 한다. 일단 골프채가 필요하고 레슨비도 필요하다. 그리고 골프 회원권도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요구였지만 사장의 대답은 무조건 오케이였다. 다 주문하고 영수증만 보내라는 얘기였다. 대사관, 외교관 5명이 한 세트씩 골프채를 구입했다. 홀 사장은 대사관에서 제일 가까운 에어링크 골프클럽까지 주선해 주었다. 돈 문제는 해결됐으니 이제는 레슨 받을 곳을 찾아야 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대사관과 연계가 있는 영국 민주평통 자문위원에게 물어봤다. 그분이 런던 뉴몰든에서 골프 레슨을 하고 있는 한국인 프로골퍼 권 씨를 연결시켜줬다. 리영호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은 그에게 한 달 정도 레슨을 받았다. 박세리 선수를 알게 된 것도 이때였다. 그렇게 골프의 재미를 어느 정도 느껴가던 무렵 외무성으로부터 긴급 확인 지시문이 내려왔다. 내용은 이러했다. 당신들 골프 치러 다닌다던데 사실인가? 그것도 남조선 괴뢰에게 배운다던데 정말인가? 사실이면 즉시 보고하라. 우리가 골프를 치는 것은 외무성이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이었다. 큰일이 났다고 생각하면서도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채 골프를 배웠는데 외무성은 어떻게 알았을까 의아해졌다. 인터넷에 무슨 기사가 떴나 해서 찾아보니 앞서 언급했던 연합뉴스 기사가 이미 며칠 전에 올라와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이실직고하는 수밖에 없었다. 외무성에 이런 내용의 비판서를 보냈다. 영국에서 외교관 생활을 하다 보니 골프를 모르고서는 사교 관계를 도모할 수 없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골프를 배우려고 했지만 레슨 받을 것도 찾기 어려워 영국 국적의 남조선인에게 배우게 된 것이다. 남조선 괴뢰는 아니고 영국인이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다시는 안 하겠다. 용서해달라. 라고. 김정일도 한때 골프. 이게 뭐가 재밌냐? 다행히 잘 무마되긴 했지만 우리로서는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사건이었다. 골프 레슨은 곧바로 중단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연합뉴스 기사 가운데 특히 이 대목이 김정일의 분노를 자아냈다고 한다. 리용호 대사는 부임일의 유창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북한 공무원, 교사, 의사 등의 영국 연수를 주선하는 등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대미 전문가로 알려진 리 대사의 아버지는 김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리명재 전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다. 리명재는 김정일을 코밑에서 보좌하는 3층 서기실의 서기실장이었다. 북한을 움직이는 실세 중의 실세였다. 그런 인물의 이름과 인적 사항까지 한국 언론에 보도됐으니 김정일이 노발대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기사 내용을 보고받은 김정일은 당장 강석주에게 전화를 걸어 호통을 쳤다. 리용호가 일은 하지 않고 매일 골프 치러 다닌다는 보도가 나왔다. 어떻게 된 일인가? 강석주, 당신은 알고 있었는가? 골프를 영국인도 아니고 남조선 괴뢰한테 배운다고 한다. 정신들 있는가? 그리고 남조선 언론이 리용호가 리명재 아들이라는 것까지 어떻게 알고 있는가? 당장 알아보라. 이상이 평양으로부터 우리에게 긴급 확인 지시문이 내려오게 된 소동의 전말이다. 나는 한국으로 망명한 후에야 다시 골프채를 잡았고 골프의 재미도 다시 느꼈다. 영국에서 골프 레슨을 받은 지 11년 만이었다. 그런데도 일부 한국 언론은 내가 망명하면서 골프채를 들고 왔다고 오보를 냈다. 나는 얼마 전 나에게 골프를 가르쳐준 한국인 권정현 프로와 오랜만에 전화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1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대사관 성원들과 애들의 이름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의 골프 레슨이 끝난 후 지인들과의 술자리들에서 자기가 북한 외무상
이영호와 태공사 대사관 자녀들에게 골프를 가르쳐준 사람이라고 자랑했는데 누구도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나에게 자기 일생에서 북한 외교관들에게 골프를 가르쳐주던 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한국에는 김정일의 골프 실력이 56타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모양이다. 한때 김정일도 골프를 치긴 했지만 그의 실력이 56타라는 것은 낭설이다. 김정일이 골프를 치기 시작한 것은 측근의 권유 때문이다. 장군님도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운동을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그런 사람도 재미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골프라고 합니다. 김정일도 그럴듯하게 여기고 골프장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골프채를 구입해 김용순 등에게도 나눠주면서 주말마다 골프를 치기로 했다. 그런데 골프는 어느 정도 레슨을 받고 연습을 해야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 그런 것도 없이 무작정 필드에 나가니 스트레스만 더 쌓였다. 측근들도 다를 바 없었다. 얼마 후 김정일은 이게 뭐가 재밌냐? 라며 골프채를 내팽개쳐 버렸다.